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8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장세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바톤 터치 받은 코스닥이란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26% 상승 마감, 나스닥은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7일 연속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해석하면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고 워낙 높아진 기대감에 과연 부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또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전일 기자와 인터뷰 중 발언 중에 아직까지 현장의 채권도 매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흔들렸던 이유 중에도 주식을 언제 사서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이 그 두 기업을 흔들리게 됐던 원인이기도 하는데요. 미국도 같은 상황을 답습하고 있는지 아직 한 장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됐는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의 속도가 다소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무역 분쟁으로 좀 조용했었는데, 재차 트럼프 대통령은 2007년 1월부터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승용차와 부품, 철강 관세를 50%까지 인상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압박하는 발언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국채금리는 4.702, 전일과 0.002 차이가 나고요. 다시 말하면 보합권에 있었다는 얘기고, 제가 해당 보합권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밴드는 없고요. 그렇다고 내려올 밴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위치에서 스테이블하게 대기하면서 다른 발언들, 국채 움직임들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했던 발언이 이상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 그 발언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립서비스가 있었던 당일날은 잠시 주가가 움직인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뒤부터는 사실상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사실상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뭐가 그러냐? 아, 지금은 실제로 자금이 아직까지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래량을 통해서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고공행진하던 국채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 했던 발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프닝이 있지 않았느냐 분석이 됩니다. 중동에 관련된 부분도 국제화가 소폭 한 2%니까 소폭까지라고 하기보다는 좀 많이 빠졌죠. 한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강하게 밀어내는 그림을 만들어 줬습니다. 흐름 좋았고요.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 유가가 밀렸을 때 주가가 좀 같이 반응을 해주면 땡큐인데, 유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주가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유가와 주가가 연동성이 분명히 높긴 높지만, 아직까지 현재 위치에서는 유가의 가격 역시 높은 가격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당장 긴밀하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대목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다시금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미 캐나다 무역 정쟁이 악화일로가 되고 있다. 백나리 기자님 내용인데요.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캐나다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강세 물리면서 뭐 우리나라한테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했는데, 이것까지 뭐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 선거에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지지 기반들, 노동자들, 공장들, 팩토리들이 확실한 지지 기반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으로 아마 중간 선거를 잡기 위한 좀 정치적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추정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인데,
일단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왕따 작전을 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고요. 가산자산, 금, 기술, 항공, 해운까지 제재한다. 그래서 이란은 준비를 한다고 했고 중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유가의 길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상당히 미지수긴 하나 앞서 있었던 빈라덴 사태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간 있었던 중동과의 무역전쟁과 그다음에 실제 무기전쟁 그 다음에 경제제재를 이미 경험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추해보면 상당히 부담되는 요인은 명확하다.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그간 역사적으로 경험이 충분히 된 내용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화되면 증시에 좋을 일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바이백을 쳐주고 뭘 해봤자 이게 중동 쪽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압박이 미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썩 재밌는 그림은 아닌데 일단 미국도 자존심이 있고 이미 카드를 뽑은 만큼 뭔가 결정을 내려고 하겠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로 상당히 빠져서 마감을 했고요. 사실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아침에 개파락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와 연동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 최근에.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까지 밀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술주의 조정도 있지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에 따른 일단 빠져있자 현금을 일단 들고 보겠다 이런 분위기가 명확하게 시장을 지배하면서 나타났던 증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테슬라, 인텔, AMD, 스페이스X까지 모두 다 조정을 받았고요. 사실 해당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조정은 당연시 되는 것이고 나스닥 지수의 조정도 당연히 예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눈에 띌 부분은 아닙니다만 엔비디아가 거의 4년여 만에 최대 폭이에요. 연속 하락 기간은. 그러니까 낙폭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밀렸던 경우가 거진 없는데 근래에 좀 너무 후퇴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왜 후퇴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결국은 목적지, 목표의식 이 부분을 시장이 원하는 만큼 충족할 수 있겠느냐 이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게 키워드인 것 같고요. 그게 충족하지 못하면 정답이 쉽지 않겠죠. 일본입니다. 니케이 지수는 0.5%, 키옥시홀딩스 0.65% 상승하면서 뭐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키옥시홀딩스가 보합에 마감하니까 자연스럽게 지수도 보합으로 마감되는 매직. 결국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에 따라서 증시가 좌우되는 것처럼 얘네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쪽에 힘이 쏠리면서 증시를 좌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눈에 띌 만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환율이 조금 밀려서 1379원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재차 원위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무의미하고요. 1400원을 다시 넘는다라고 하면 좀 부담인데 제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3일째 지금 주식을 매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환율이 까딱해서 1400을 넘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거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전일 대비 0.68, 코스닥 지수는 1.7%인데 제가 바톤 터치를 받은 코스닥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매도를 했고요. 수급 악화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수만 빨간불로 끝났지 모양새 별로였고요. 대신 이 회복이 왜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반도체 섹터, 반도체 섹터라고 해봤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죠. 낙폭을 축소하면서 장중 조정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하지만 좀 제가 바톤 터치란 단어를 쓴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반도체 이외 업종에 고르게 순매수가 보이면서 코스닥을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업종 지도 그리면서 말씀드렸죠. 꼭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쪽 사이클들에서 빨간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가 바로 어저께 그 내용이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등장하면서 좀 뒷받침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임팩트로는 굉장히 약할 수는 있지만 개인 투자들이 즐겨 보시고 즐겨 만지시는 종목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지금의 순환매가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진 않고 오히려 저는 이런 시장이 건강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으면 숨도 못 쉬는 그런 증시보다는 지금처럼 좀 고르게 종목들이 로테이션 하는 것이 다소 기대 수익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훨씬 더 이상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오전에는 사실 좀 글을 흔들릴만 했던 것이 9시 20분 기사였는데요. SK하이닉스 인단협에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반대가 50.1%가 나오면서 부결됐는데요. 이 잠정 합의안에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의 3분의 2는 해당 연도, 나머지는 2년에 걸쳐서 2연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거 역시도 물량이거든요. 이거 역시 물량인데 아마 이거 거절한 이유는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거는 후자적인 문제고 이런 문제가 이제 부결이 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획들이 틀어지면 시장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폭탄 매물들이 늘상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예상 못하는 폭탄 매물을 싫어합니다. 그런 폭탄 매물들이 항상 시장에 지뢰밭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측면 때문에 경계감 속에서 SK하이닉스가 개장 초반에 좀 많이 흔들렸던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장중에만 3조 8천을 갖다 팔아버리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일단 모양새는 보시다시피 오전 SK하이닉스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저점을 게시했던 우리 지수가 재차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요. 일단 갭보정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하락했던 지수가 갭보정을 일단 하면서 추세를 회복한 모습. 수급이 좀 나빴지만 모양새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장이면 해볼만한 장, 건강한 장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인데 코스피보다는 좀 더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갭을 보정시키고 장중 조정을 메꿔내면서 추세를 달려서 다시 확실하게 원추세로 복귀하는 이런 구조는 시장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그널적인 측면, 시그널적인 이슈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러한 시그널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에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 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종목분들도 어제 관심 종목을 드렸던 부분들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 건데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오늘 0.42 낙폭을 다 보합을 했고 삼성전자도 보합해서 끝내면서 일단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움직였는데 여전히 이 두 종목의 절대적인 영향력, 이 두 종목의 절대적인 이 몰빵력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여전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졌던 종목들은 이노메털이 22% 수익까지 뽑아줬고요. 톱텍 15.49%까지 뽑아줬고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잘못 들어왔네요. 대창솔루션 3.43%까지 수익을 뽑아주면서 수익 모습 잘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베스트 5입니다. 수젠텍 4,100원이고요. 3,250원, 5,500원까지 보는 전략이고 신풍제약 8,900원, 7,200원, 12,000원 되겠습니다. 현대제철 28,000원, 23,500원, 35,000원 되겠고요. 한미글로벌 16,800원, 13,000원, 21,000원 돌파시까지 되겠습니다. PMT입니다. 3,300원, 2,400원, 4,500원 기준인데 다소 가격대가 좀 올라가죠. 제가 종목 가격대를 좀 올린 거는 오늘 지수가 올라온 모습이 예뻐서 그렇습니다. 오늘 지수가 올라온 모습이 좀 예뻐서 수급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이 정도의 리듬을 가지고 이 정도의 분위기를 잘 태울 수 있다고 하면 지수가 아주 단단해질 거라는 믿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 속에서 일단은 좀 등치 있는 종목분들로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
잘 뽑아 먹겠다라는 관점으로 큰 종목들 들고 왔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렸던 전략입니다. 결국은 균형 있는 전략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느낌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시장 대응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최근 들어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 단 한 푼의 비용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시장에서 호흡하실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만들어낸 모든 일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비용을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저희와 함께 소통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하단 링크를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부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프로였습니다.